아기가 마른 기침, 끈적한 가래, 변비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유지아. 봄철 공기는 건조하여 쉽게 바람이 불고 이 건조한 공기가 아이들의 입과 코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 폐에 영향을 미쳐 건조함, 탈수, 자결감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풍건조기침이라고 합니다. 풍건조기침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에 더 흔하지만 가을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느 계절에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풍건조기침은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봄철 기침의 한 종류이므로 부모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조함은 서늘한 건조함과 따뜻한 건조함으로 나뉩니다. 바깥 날씨는 예측할 수 없으며 건조함의 양상 또한 그에 따라 변합니다. 기온이 비교적 낮을 때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건조함이 주로 서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늦가을과 초겨울에 흔히 발생합니다. 반대로 가뭄이 오래 지속되고 하늘에 구름이 적고 햇볕이 강하며 기온이 그다지 높지 않은 늦여름과 초가을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빠르게 찾아옵니다. 차가운 건조함, 따뜻한 건조함, 그리고 풍한과 풍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조함이 몸을 말리고 수렴시키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바람이 아기에게 불어닥치면 마치 제습기처럼 작용하여 아기의 체액을 빼앗아 갑니다. 전통 중국 의학에서는 건조함을 건조하고 수렴성이 강하며 체액을 쉽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아기가 감기에 걸리면 몸이 차가워지고 콧물이 나오며 연한 녹색이나 흰색의 콧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몸이 건조해지면서 목이 마르고 가려우며 기침을 하기도 합니다. 기침으로 나오는 가래는 하얗고 매우 묽으며 때로는 목에부터 여러 번 뱉어내도 완전히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더위와 건조함의 영향을 받으면 흔히 발열, 두통, 가래가 거의 없는 마른 기침, 목과 입의 건조함, 소변량 감소,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외부 건조증과 외부 풍열증의 증상은 매우 유사합니다. 부모는 아기의 땀 분비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여 두 증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부 풍열증은 종종 발열과 발한을 유발하는 반면 건조증은 체액 분비를 저해하여 아기가 체온은 높지만 땀을 잘 흘리지 못하게 합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날씨보다 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봄철에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고 아기들이 감기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고 싶어 하시지만 바람과 습기를 막아주는 것을 소홀히 하여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당나라 의사 손사묘는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없을 때 아이를 데리고 햇볕 아래서 놀게 하면 아이가 병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하고 바람이 없는 날씨에 외출하는 것이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피하는 핵심입니다. 마른 기침은 왜 생길까요? 폐의 방어력이 약해지고 체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건조함은 입과 코를 통해 침투하여 주로 폐와 그 방어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폐는 체내 수분과 영양분을 조절하여 필수 영양소가 온몸에 전달되도록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폐는 매우 섬세한 기관으로 습기를 좋아하고 건조함을 싫어하며 추위와 더위에 모두 약하고 특히 건조에 취약합니다. 건조함이 입과 코를 통해 침투하면 먼저 폐와 그 방어 기능을 공격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폐는 수분 통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아기는 다양한 정도의 탈수 및 건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음혈이 부족하면 체내에 건조함이 생깁니다. 따뜻한 건조함과 차가운 건조함은 모두 외적인 건조함으로 간주됩니다. 마른 기침 또한 체내 건조함, 즉 체액 부족으로 인한 건조 증후군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아기가 고열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앓으면 체내 음혈이 부족해져 내장기관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마른 기침, 변비, 음어증과 과열, 내열에 취약해지는 등 다양한 건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봄철 아기의 마른 기침은 봄의 온기가 건조함으로 변하는 현상, 이 흔한 원인입니다. 겨울 동안 몸속에 잠복해 있던 한랭 병원균이 봄철 양기가 상승하면서 나와 온열,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온열 질환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열은 쉽게 건조함으로 변하여 체액을 손상시킵니다. 마른 기침을 하는 아기의 경우 가래를 배출하도록 돕고 건조함을 완화하며 아기의 정서적 안정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 1. 거담제 및 거담제. 마른 기침을 하는 아기는 종종 탈수 증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걸쭉하고 배출하기 어려운 가래가 생깁니다. 심한 가래 막힘은 쌕쌕거림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호흡 시 좁아진 기도로 공기가 빠르게 통과하면서 휘파람 소리처럼 들리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 아기의 가래를 배출하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목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래를 줄이고 보습에 좋은 가을 레몬 음료 추천. 재료: 말린 귤 껍질 1에서 2g, 신선한 레몬 1대 2조각, 꿀 10ml. 조리법: 말린 귤 껍질을 뜨거운 물에 씻은 후 레몬과 함께 뜨거운 물에 담가 미지근해질 때까지 우려냅니다. 기호에 따라 꿀을 넣어 드세요. 하루에 한 컵씩 1, 2주 동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효능: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를 조절하며 담을 제거하고 건조함을 완화합니다. 2세 이상 유아에게 적합합니다. 1세 미만 영아는 꿀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에게 레몬 음료를 주는 것 외에도 가래를 삭히는 데 도움이 되는 증기흡입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아기가 코와 입으로 올라오는 증기를 향해 숨을 들이쉬고 내쉬도록 하세요. 이 방법은 아기의 목에 있는 가래를 묽게 하고 목의 붓기와 막힘을 약간 완화시켜줍니다. 단,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래를 스스로 뱉어낼 수 없는 어린 아기의 경우 두드리고 톡톡 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가래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음기를 보충하고 건조함을 완화하며 내장을 강화합니다. 건조함의 가장 심각한 영향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조함을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즉시 수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마른 기침을 하는 아기에게는 죽을 먹일 수 있습니다. 명나라 의사 이찬은 아침에 죽을 먹으면 노폐물 배출과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이 되고 횡격막에 유익하며 위장을 보양하고 체액을 생성하여 하루 종일 상쾌한 기분을 유지하게 해준다. 그 보양 효과는 상당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아침에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밤새 휴식을 취한 후 비장과 위장을 활성화시켜 죽 속의 체액과 영양분을 더 쉽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른 기침을 하는 아기에게 죽을 줄 때는 묽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함을 예방하고 치료할 때는 열을 내리고 수분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음기를 보충하고 건조함을 완화하는 것 외에도 폐에 열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천 재료: 백합죽, 목이버섯죽, 연근 돼지갈비탕, 목이버섯 쌀구탕, 연근탕, 마름즙 등. 감기로 인한 건조함을 예방하고 치료할 때는 식단을 통해 냉기를 제거하고 보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음기를 보충하고 건조함을 완화하는 것 외에도 아기의 소화 기능이 좋다면 적절한 양의 단백질과 칼로리를 보충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장 식이요법: 밤죽, 연자죽, 용안죽, 대추죽, 호박국 등. 봄은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봄에 상승하는 에너지는 아기의 간 기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의 기운이 과도하면 아기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보채게 됩니다. 이러한 보챔은 체내 건조증을 악화시켜 기침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기의 수면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오후 9시까지 재우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정신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간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간에 열을 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봄은 질병이 잦은 계절이며 아기는 쉽게 병에 걸려 우울해하거나 보채기 쉽습니다. 부모는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보살핌으로 아기를 달래주어야 합니다. 이는 아기의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